근데 이 학벌주의가 네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학벌주의가? 학벌주의가 저출산 원인이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저출산 원인이 이거 하나겠습니까? 그 종합적인 거죠. 진짜. 종합적인 예, 거죠. 예, 예.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들의 그 말하자면 종합 그쵸. 확대 축소판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주거 문제, 음. 그 다음에 양육 문제, 애 네. 키우면 이제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애들 키우려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양육 부담이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홍콩에 비해서. 홍콩이 물가가 더 비싸고 한데 여기가 더 힘들다고요?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잖아요. 네, 저렴하게. 홍콩인이 아니고 네, 어디 필리핀 주로 필리핀.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넘어오신 분들이 네, 저렴합니까? 혹시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네, 그럼 엄청 싼 거네요. 한 달이요? 한 달이죠, 한 달. 네, 입주 아니면 출퇴근? 입주. 입주요? 네네. 그래서 입주 저희 원래 더 비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입주하면은 네. 350 막 이렇게 내잖아요. 홍콩은 이제 한 100에서 150 정도 들거든요. 야, 그 100에서 150 엄청 싼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 많이 도움 받았어요. 정말 엄청 많이 도움 받았고. 예. 뭐 저희 집도 맞벌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저출산 문제, 양육 네.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거고, 네. 특히 홍콩에 비해서. 그 다음에 주거 문제도 심각하죠. 그쵸, 네. 종합적으로. 뭐 종합적인 문제. 저는 이걸 족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를 뛰어야 되는데 예. 족쇄가 한 5개 정도 크게 채워져 있어요. 아. 근데 하나를 끊어준다고 해서 네. 족쇄 4개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달리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야, 돈을 줘봤더니 안 되더라? 뭐 했는데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이게 안 되는 게요. 이 족쇄가 여러 개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100m를 뛰려면 이게 여러 개가 거의 동시에 다 풀어져야 되지 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하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진짜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그 족쇄 중요한 족쇄 중에 하나가 이제 미친 교육이다. 교육 과열이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너무 과한 경쟁이고 이러니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이 교육 과열이 저출산의 중요한 족쇄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원인은 뭐다? 격차. 소득 격차.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나왔을 때의 그 슬로프가 어느 사회든지 슬로프는 존재하지만 네. 이게 과대하면 과대할수록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세지니까 예. 여기에 부모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지당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너무 질려버리는 거고 이러면 애를 안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육열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보육부터 시작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네. 5개의 족쇄. 동의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저출생 문제가 네. 굉장히 그래서 더 풀기 힘든 거죠. 그렇죠. 모든 네. 조각을 다 같이 다 맞춰 나가야 네네. 되는 거여서. 그러면 이른바 교육열도 좀 식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입시, 대입 지상주의도 깨야 되는 거고, 학벌주의도 깨야 되는 거고, 이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해법을 좀 주십시오. 뭐 해법이 아니 사실은 제가 첫 번째 해법은 이게 사실 뭐 간명하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네. 예.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흔히 잘 얘기 안 되는 건 해법 되게 많잖아요. 주거 사다리를 뭐 해야 된다. 뭐 양육 부담을 굉장히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2가지 해법 그러니까 2가지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리도 해야 된다. 보육 부담부터 낮춰야 된다. 보육 부담 낮춰야 된다. 지금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요. 맞벌이가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으로는 맞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애들 픽업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그렇죠. 엄마가 이제 회사에서 부장님 죄송해요 저 애가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엄마 아빠 출장 가야 되면. 네, 그런 방학도 있잖아요. 애들 방학. 그렇죠. 이거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공공의 그런 영유아 돌봄이 확대됨과 동시에 추가적인 도움? 저는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할 수 있으면은 돌봄 시장에 영유아 돌봄 시장에 훨씬 좀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 이제 시범 사업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여기서 따라붙는 논쟁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라도.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왜냐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네. 최저임금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분들도 월 한 250, 300 이상 받도록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홍콩처럼 100만 원, 150만 원, 아니 그 나라에서 100만 원만 받고도 오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게 좀 상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시냐고요? 저는 둘 다 일단은 두 주장이 다 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예, 예, 예. 프로덕티비티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동의가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250만 원 주면은 그러면 이제 한 600만 원, 700만 원 버시는 분들만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300만 원 버는데 세금 떼고 나면 250만 원인데 네네네. 그 250만 원을 다 주고 나 그럼 왜 내가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건 또 사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창의적인 해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일단은 직역별, 지역별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별로 좀 나눠서 그 최저임금을 이 유아 돌봄 시장에서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이런 국내 내국인들이 아이돌봄을 위한 그런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요. 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 제가 한국 들어와서요. 예. 이거 너무 육아가 빡세서 그걸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네. 근데 소득에서 걸리지 않나요? 제 소득이 이제 한국 소득이 바닥이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돈을 안 버니까. 한국에서의 소득은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없으니까. 네네네. 보조금 지급 대상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교수님이요? 네네네. 아니, 저 홍콩에서 연봉 엄청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오면은 한국 소득이 차상위 없으니까 계층 막 되는 거예요. 사실 아예 그보다도 아래예요. 그래갖고 제가 와. 사실 저는 홍콩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예. 보조금 저 진짜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방법이 없대요. 보조금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와,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사각지대네요. 뭐 그럴 수 저 있는 사람 거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네. 나라에서 보조금 준다는데도 싫단다. 이거 뭔가 거꾸로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가 현재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어쨌든 받으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한 거죠.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들지만 예. 이왕 어차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금 거의 정부 페일러처럼 돼갖고요. 네. 매칭이 안 돼요. 매칭 확률이 뭐 한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건 이제 공급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 가사 도움이 있으면은 지금 공급이 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가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 분들이 네.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만 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왜 250만 원, 300만 원을 주면서 또 그게 모자라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또 줘야 되고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또 그 각 나라에는 또 그 나라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왜 존재하느냐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 뭐 이건데.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서울에 와서 15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냐 또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숙식을 제공하면서요. 예. 어쨌든 간에 1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게 해드리면요. 예. 그러면 그렇죠. 숙식 제공되면 이제 네. 끝나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방을 여유 있게 그러니까 방을 줄 수 있는 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돌봄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다 네. 분가한 집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국민 평수라고 쳤을 때 이제 34평이나 27평이면은 네. 방이 3개잖아요. 네네. 애가 하나면요. 그리고 애가 둘이라도 아주 영유하면요. 방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방 하나 주려면 주거든요. 그래서 방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아낄 수 있다면 네. 월세보다 더 많이 버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또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 제가 그냥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거는 제가
무슨 강제로 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무조건 채용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 선택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건데 그거를 또 애써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출생 문제, 네. 학벌주의가 저출생 문제의 요인인 한 가지가 된다라는 네, 이야기로 여기까지 또 왔는데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것 네. 말고 또 다른 또 해법도 있을까요? 저출생 문제를 좀 해소할 만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과격한 임금 격차. 임금 격차. 예. 근데 그게 지난 모든 선진국에서요. 지난 한 30년간 상위 99%의 그러니까 상위 1%가 네. 압도적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현상이 상위 10%, 상위 1%가 예전에 그 격차보다 더 많은 격차를 지금 낳고 있는 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래서 피케티가 많이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의 효과로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네네네. 빈익빈 부익부 더 커진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도 굉장히 더 커진다. 네, 네, 그 네. 소득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데 그런 격차들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네. 보통은 이제 소득 그 상위 1%막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대학 졸업한 분들이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미국도 하버드 나오면요 갑자기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네, 동문 네트워크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겠네요. 하버드 저 후드티 이런 거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일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는데. 네, 월스트리트에서 인턴 하려면요 예. 하버드 나오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서류 전형 무조건 통과. 서류 전형이 훨씬 쉽게 통과가 되는 그럼,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동문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격하면 과할수록 얼마나 이런 그 교육 과열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야, 지금 좀 더 투자 좀 더 해갖고, 더 좋은 대학 간다면은, 그러면 얘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제가 격차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급격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낮춰주면은, 그렇게까지 그러면 서울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재기의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나왔지만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학교를 몇 군데 다니신 거예요? 네, 저 연세대학도 나오고 서울대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장난 아니다. 네. 그랬으니까 제가 제가 좀 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노력도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네, 좋은 편이겠죠. 네, 근데 그런 분이 키도 183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김현철 교수님은 국가부터 마찬가지로 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나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 거의 80%는 먹고 들어가니 네. 이게 내가 이제 운으로 어떻게 보면 네.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성공이 자기의 성취,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거는 아니다라고 항상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럼 반대로 네. 현재의 성공이 자기의 성취에 의한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네. 사회가 위험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사회가 위험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사실이 일단은 제 성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부터 잠깐 돌아서 얘기하면요. 예.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났고, 비교적 좋은 부모님 만나서 DNA도 잘 받고 어릴 때 양육 환경도 좋아졌고, 네. 제 삶의 터닝 포인트마다 굉장히 저도 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의 성취가 약간은 어느 정도는 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나 주식 투자로 해서 성공하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종목 열심히 해서 된 부분만 있습니까? 그렇죠. 운빨도 있죠. 운빨 얼마나 커요. 그렇죠. 솔직히 주식 투자 80%는 운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란 그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마이클 모브신의 책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거의 야구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운이 정말 필요하다. 사실 야구도 엄청나게 운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월드 시리즈에서 에러 한번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똑같이 타구도요. 2루수 정면으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데 베이스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인생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조금 더 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진짜 나쁜 나라에 태어나고
부모한테 좋은 환경 DNA 못 받던 사람들이 뭐 노숙자들이 솔직히 노숙자 되고 싶어 되는 겁니까? 그 알코올 중독도 DNA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코올 중독 거의 유전이에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한테 예. 그런 분들 뭔가 그게 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좀 따뜻해져라. 세금 내는 거 조금은 좀 관대하게 생각하자. 네.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저랑 비슷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미국의 잘난 놈들, 우리 제가 코넬 대학 있었지만 그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맨날 하는 생각이 이거 다 성공 다 내가 이룬 거라고 하면요. 국가가 날 뭘 해줬는데. 이런 다 생각 세금 많이 나는데 국가 해준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죠? 솔직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택 기업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아니었으면 그 택 기업들이 페이스북이 싸이월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 하는 거고요.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 특히 택 기업 성공하면요. 자기 본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힘 여기에 덧붙여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애국심도 엄청 강조하잖아요. 막.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 상위 50% 이상으로는 가는 거고. 상위 50%가 상위 20%, 10%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